강남역 한복판, 특히 테헤란로에 보이는 높은 층수의 대형 빌딩들 정말 멋있고 나도 이런 건물을 한 번쯤 소유해볼 수 있을까 하는 꿈도 꾸시죠. 그런데 정작 건물의 반은 국가 소유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세금과 관련해서 조금 흥미도 있지만 불편하기도 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강남역이나 도심 한복판에 가보면 엄청 큰 대형 빌딩들, 건물들이 많잖아요. 모양도 가지각색이고 옥상에 정원이 있는 빌딩, 1층에 카페가 있는 빌딩, 전체 통사옥으로 쓰는 빌딩들도 정말 많습니다. 각각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건물은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고요. 어떤 건물은 일반 개인이 소유하기도 하고 천차만별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죠. 정말 이런 빌딩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들고 걱정 하나 없이 풍요롭게 살고 있겠구나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빌딩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들도 걱정이 정말 많더라고요. 걱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건물 관리, 임차인과의 계약 여부, 시설 보수, 세금 납부 등 당연히 걱정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자녀에게 이 건물을 어떻게 온전히 승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에요. 저도 직업이 세무사다 보니까 300억대, 500억대, 1000억대 건물주분들과 상담할 기회가 많고요. 실제 상담을 통해 여러 고민을 듣고 함께 고민할 기회가 많은데요. 이러한 건물은 꽤나 온전한 상태로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승계하기 위한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긴 시간을 활용해서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도 됩니다. 특히 세월이 흘러가면서 국세청의 과세 수준은 굉장히 투명해지고 고도화되고 있고요. 납세자들이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절세 전략들을 막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자산 승계, 과거처럼 공시가격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이제는 시가대로 승계하고 과다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에서는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서 이러한 대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자산가들의 고민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죠. 에이, 무슨 건물주 고민을 일반인이 다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대상이 우리한테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라 한 채를 증여하거나 상속하기만 해도 과세관청의 권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주에 상담하셨던 고객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자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지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15년 전에 자녀들에게 신사동의 건물을 각각 한 채씩 증여를 하시면서 그 당시 공시가격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때 세금도 꽤나 큰 금액이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이분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건물을 승계하려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려고 벼르고 있고요. 감정평가로 인한 증여세는 어마어마한 규모라 어떻게 세금을 마련해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올해 사무처리 규정의 개정을 통해 계속해서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모든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하겠다고 완전히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세 100억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이 건물주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고요. 국세청의 감정평가가 두려워서 자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죠. 이 건물의 감정평가는 시세보다 약간 낮은 90억인데요. 상속세는 자그마치 40억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대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을 신청을 하더라도 매년 내는 세금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4억 원 정도 됩니다. 세후 4억 원을 벌어들이려면 얼마나 수익을 내야 할까요? 임대 수익으로만 자그마치 8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2년 정도는 어떻게 버티다가 결국에 이 건물을 팔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감정평가 받았던 90억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도 어렵고 시장 상황도 안 좋다 보니 매수자는 나타나질 않고요. 그렇게 어렵게 구한 매수자는 80억 정도에 팔라고 하는 상황이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 납부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에 80억에 팔게 됩니다. 적정한 타이밍에 매각한 것보다 20억이나 손해를 보았으니 사실상 남는 건 많이 없게 되는 거죠. 국세청은 말합니다. 지금 감정평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많이 내지만 나중에 팔게 될 때 내는 양도세는 줄일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기 위해 건물을 팔게 되면 납세자의 손해는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정작 지금 감정평가를 100억에 받아서 높은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매년 내는 세금이 억 단위라서 생활이 안 되다 보니 건물을 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싸게 팔게 되는데 실제 수십억의 손해는 온전히 납세자의 부담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똑똑한 강남 부자들은 가족법인을 활용합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족법인에 건물이나 토지를 증여해주고 건물 관리 용역도 맡기게 되죠. 건물을 공동 소유하게 되지만 임대 수익으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해 부모의 남은 건물, 토지를 또 매입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완전히 구분할 수 있다 보니 임대 수익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상당히 많이 절감하고 유보가 가능하죠. 이렇게 가족법인을 활용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승계 전략을 세우게
키우고 점진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형, 대형 건물을 보유하신 자산가의 고민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내가 건물주가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파트, 빌라 한 채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사례에 접목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고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